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단히 반갑습니다. 도선풍수과학원 원장 박민찬입니다. 어제는 제가 풍수로 본 천상천하유화 독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풍수가 정치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린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천상천하유화 독전이라고 한 말은 3000년 전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하셨죠.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이 천상천하유화 독전이 내가 최고다라는 것만 알고 있어요. 일반에서 판단하고 있는 것이 3000년 전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 지금까지 나 외에는 없다 이렇게만들 알고 있는데, 저는 그 의미를 더 넓게 봤습니다. 더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것을 풍수학적으로 적용시켜 보니까 그 말씀이 어마어마한 말씀이었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 석가모니 부처님이 천상천하유화 독전, 내가 최고다, 이 세상에 나 외에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맞다 이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그것 말씀만 하신 게 아니고 각 분야별로에는 최고가 있다라는 얘기까지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사, 세상사에 보면 나 외에 각 분야별로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분야별에서도 최고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고요. 그리고 그것만 말씀하신 게 아니죠. 모든 것에는 또 최고가 있다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모든 것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것에는 최고가 있습니다. 뭐를 하기 위해서는 그 최고가 있다. 그러니까 그 최고를 찾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다라는 의미가 있었다 이거죠. 그 무엇이 있다라는 게 뭔가 자연의 원리였다는 것입니다. 자연의 원리와 이치와 그 요소, 그 속에 우리 인간이 추구하는 모든 것이 다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자연 속에는 우리 인간이 찾고자 하는 것, 인간이 태어나서 추구하는 게 뭡니까? 부자 되고 싶고 명예 갖고 싶고 화목하고 건강하고 싶은 겁니다. 이것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미 자연의 이치에 있었단 말입니다. 자연 속에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연을 활용하면 그것을 갖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가 풍수연구가로서 완전히 그 석가모니 부처님의 그 예언을 풀이를 하다 보니까 자연 속에 인간이 추구하는 것이 다 있는데 여기서 최고를 찾으라는 거였습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대통령이 하고 싶으면 자연을 잘 활용하면 된다라는 거였었고, 부자 되고 싶으면 또 자연을 활용하면 부자가 된다고 할 수 있었던 것이고, 또 무슨 어떤 소질, 기질 이런 특징을 갖고 싶으면 그 속에 다 있었다. 우리가 재밌게 사는 방법도 보람있게 사는 방법도 좋은 성품과 좋은 마음을 베푸는 것도 역시 자연 속에 다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 하신 말씀, 천상천하유화 독전이라는 말씀은 우리 일반에서 생각하는 그 조그만 게 아닙니다. 대단한 말씀이었습니다. 참 저는 풍수가로서 정말 어떻게 석가모니 부처님이 3000년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너무너무 놀라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석가모니 부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기도하면 된다, 믿으면 된다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자연에 우리 인간이 추구하는 모든 것이 다 있으니 자연을 찾아서 내가 최고고 각 분야의 최고고 모든 것의 최고를 그 속에서 찾아보라고 했던 것입니다. 제가 도선풍수 제34대 전수자로서 이것을 1000년 만에 밝혀진 것입니다. 도선풍수가 이제 1000년이 넘었으니까 1000년 만에 밝혀진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는 제가 이 풍수만서를 통해서 석가모니 부처님의 천상천하유화 독전에 대한 그 설명을
드렸다는 것을 다시 간추려서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풍수가 정치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릴 것입니다. 풍수가 정치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어떻게 풍수를 갖다가 정치가 되느냐? 또 무슨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들으면 여러분 아마 이해하기 어려우실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당연합니다. 너무 당연합니다. 풍수를 알아야 그러니까 정치가 잘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지금 쭉 제가 말씀드렸죠. 자연 속에 인간에서 추구하는 거 다 있다고. 그러니까 풍수가 경제도 되고, 풍수가 교육도 되고, 풍수가 과학도 되고, 풍수가 종교도 되고, 풍수가 환경도 되고, 풍수가 여러분이 바라는 그 모든 것이 다 풍수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풍수를 알아야 정치가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풍수를 모르면 제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왜 그러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인간의 노력은 10%입니다. 10%. 풍수의 위력이 90%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인간의 노력으로 10%로는 살 수 있어요. 계속 노력을 해야 되니까 좀 수고는 해야죠. 고생은 합니다. 그러나 더 내가 잘 살고 노력보다 더 좋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운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프리미엄이에요. 우리 인생의 프리미엄. 그러니까 이 운이라는 것이 90%다. 그러니까 운칠기삼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운 좋은 사람은 못 당한다고 그랬죠. 이게 뭐냐? 바로 풍수라는 얘기입니다. 풍수에서 운을 갖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개인은, 기업은, 국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판단할 때 저 사람은 참 부자 될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저렇게 부자가 됐어. 근데 별로 노력도 안 했는데 저렇게 부자가 됐어. 어떻게 저렇게 급성장해가지고 저런 정말 별 볼 일 없던 사람이 이렇게 부자가 됐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건 바로 그 사람이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저 사람은 평생 고생만 해. 그것밖에 못 살아.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리 열심을 해도 안 돼. 남보다 못해. 그 뭐냐? 그 사람이 운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풍수가 정치라는 건 뭐냐? 바로 이 구군을 갖게 할 수 있는 게 풍수질입니다. 이 풍수가 운을 갖게 하는 게 결론은 운명을 결정하는 학문입니다. 여러분 국어사전을 당장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풍수질이란 땅의 형세를 보고 사람의 길흉화복을 연결해 설명하는 학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풍수를 연구해 가지고 정의를 해보니까 이렇습니다. 풍수질이란 만물의 형상과 자연에서 발산하는 기를 활용하여 인간 운명을 결정하는 학문이다 라고 제가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국어사전하고 제가 정의한 풍수지리하고 똑같습니다. 제가 더 과학적이고 더 이해하기 쉽게 정리를 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운명을 결정하는 학문이다. 풍수가 바로 운을 갖게 한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운을 못 가지면요 정말 고생합니다. 운을 가져야 돼요. 운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드릴 말씀 여러분 인정할 겁니다. 그러면 그런 노력으로 10%의 노력으로 고생을 하면서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운이라는 게 무행무득했을 때 노력의 10%가 오는 거지. 이 운이라는 게 깨졌다. 운이 없다. 망하는 운이다 그러면은요 90%가 깨지기 때문에 10%의 노력을 가지고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9천만 원의 빚을 졌는데 1,000만 원 가지고 갚으려고 그러면 그게 갚아집니까? 똑같은 거예요. 이미 운이 깨졌으면은요 노력을 해도 안 되나요? 그러니까
살기가 고통스럽고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가 뭡니까? 국가 발전시키고 국민 편안하게 살게 하고 나라의 여러 가지 국운이 융성하게 할 수 있는 게 바로 뭐예요? 운입니다. 운. 그러니까 제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 국운 융성. 여러분 매일 국운이 융성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국운 융성은 국운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 국운이 융성할 수 있는 거죠. 국운이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면 국운이 융성할 수 없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러면 이 국운을 알아야 되는데 지금 국운을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알아요? 누가 알아요? 우리나라에서 이 국운을 아는 사람이 누굽니까? 제발 이런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국운을 모르니까 이 국운이 지금 깨져가지고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 것도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거 지금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풍수가 정치라는 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풍수가 경제, 부를 형성해야 될 거 아닙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창조경제라고 그랬어요. 나는 창조경제라고 하는 말을 나왔을 적에 야 뭔가를 지금 되겠다. 제 연구한 것이 되겠다. 이게 알려지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엉뚱한 창조경제 갖다가 무슨 엉뚱한 짓만 하다가 그만뒀잖아요. 저는 바로 이 풍수가 창조경제입니다. 창조경제. 풍수에서 부를 형성하니까 당연히 창조경제예요. 박근혜 대통령은 칼은 잘 빼들었어. 칼을 기가 막히게 창조경제라는 칼을 빼들었는데 결국은 호박도 못 잘랐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저는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사실상. 결국은 이 국운이 깨지면 안 된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떤 얘기가 되느냐? 우리나라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라 그 누구가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인간의 노력은 10%라니까요. 그리고 그나마도 무해무득했을 때에 그 10%의 노력으로 살 수 있는데 지금 그 운이라는 90%가 완전히 상실돼 가지고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나라는 망하게 된다는 얘기죠. 저는 이것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제가 군이 깨진 그 원인을 또 다음 시간에 또 다 밝혀드리겠지만 그 원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설명이 길어요. 조금. 왜냐면 풍수의 그 원리, 그 논리를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려고 그러거든요. 그걸 이해를 시켜드리면 아마 여러분들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아, 정말 다행이다. 왜? 구분이 깨진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구분을 살릴 수 있는 방법, 구분이 융성할 수 있는 방법을 밝혀냈거든요. 이 얘기를 들으시면 여러분들은 아마 우리나라가 이런 연구가 되어 있다. 희망이 있다. 우리나라는 미래가 있다.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 세계의 나라를 리드할 수 있는 세계 평화의 산실이 되는 나라가 될 수 있다. 이걸 알게 됩니다.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건 정말 천만다행입니다. 저 박민찬이가 이 연구를 해서 알게 됐지만 천만다행이라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구분이 깨진 것만 얘기해서는 안 되죠. 다시 사는 방법을 또 알아야죠. 이것까지 밝혀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을 이 풍수지리학이라는 것을 빨리 확산시켜야 돼요. 빨리 확산시키면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 이 원리를 아주 구군융성법에 대해서 제가 아주 상세하게 말씀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제 강의에 많은 귀를 기울이시면 이것은 나라가
잘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 풍수질이라는 것은 기업도 똑같이 영향이요, 우리 개인한테도 똑같이 영향입니다. 정말 제가 보람을 그래도 느끼고 있는 것은, 전에는요 풍수지리를 너무너무 배제했어요. 무시하고 미신이라 그러고 아주 그냥 우습게 알았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제가 여러 번 계속 강조하면서 자세히 좀 아는 분이 많이 계세요. 그리고 이제 자꾸 제 얘기대로 2003년도에 국운이 깨졌거든요. 제 얘기대로 그때부터 나라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이 점점 제 얘기가 맞아 들어가니까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요. 참 다행이죠. 이제 많이 알려지고 있어요. 아, 박민천 풍수가가 나라를 살리는 방법을 알고 있다. 그리고 정말 저한테 문자 오거나 카톡으로 이렇게 연락이 옵니다. 박민천 선생님 위대한 연구를 하셨습니다. 정말 희망입니다. 힘내십시오. 건강하십시오. 늘 이런 격려를 해주십니다. 저는 정말 그분들의 뿐만 아니라 전 국민한테 이 소리를 좀 듣고 싶어요. 나라를 살릴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의 관심 속에 다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어제는 천상천하 유화독전 석가모니 부처님의 그 예언을 모두 풀어보니까, 자연과학적으로 풍수학적으로 풀어보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얘기가 되어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풍수가 정치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당연하다라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들이 제 얘기를 다 들으셨다면 아마도 상당한 설득력이 있다, 이해가 된다, 여기까지만 듣고도 아마도 신뢰를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국운융성법에 대해서 제가 다음 시간에 다시 말씀드릴 때는 상세하게, 그리고 그 방법론에 대해서, 나라가 발전할 수 있는 국운융성법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기대해 주십시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